아이 영양제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영양제를 굉장히 달게 만들어요. 심지어 인공감미료도 넣어요. 뭐 건강을 보조해주는 어떤 식품을 구매하실 땐 어쨌든 다 가공식품이다. 네. 그러니 반드시 돌려서 원재료를 보셔라. 안 좋은 거 뺐을 것 같고 좋은 것만 다 넣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엄마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무턱대고 영양제 좋다고 하는 성분 함부로 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먹이는 게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무슨 수로 하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또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비타민 D. 무거운 엉덩이를 만들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돌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돌격 그러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칼슘만 먹었다는 칼슘 패러독스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밖에 좀 제발 많이 내보내셔라. 그러니까 야외 활동 늘려주시는 것도 필수 중에 필수고 참고만 하시라고 저는 얘기한 거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네. 뻔한 거 말고 의외의 것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정입니다. 짜잔. 짜잔. 오늘은 키슬님 모시고 아이가 먹는 영양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소개 한 번만 하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고 본업은 멘탈 코치인 키슬이라고 합니다. 우주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제, 또 우주가 먹는 영양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엄마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무턱대고 영양제 좋다고 하는 성분 함부로 주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팔로워 분이신데 아이의 면역 기능을 좋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아연 영양제를 계속 주셨대요. 근데 아이들 아연 영양제는 젤리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아이를 열심히 먹였는데 제가 그냥 많이 주시지 마시고 모발 검사를 꼭 해보셔라 라고 해서 모발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아연을 먹이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아연 수치가 높았나요? 아연하고 구리의 균형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은 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우들이 많은 게 아니라 딱 짝으로 움직여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를 하는데 그냥 뭐 좋다고 하니까 먹이는 거예요. 아이가 면역력이 좀 약한 것 같아? 아연이 좋대.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이고 맘카페 같은 데서 바이럴이 되면 또 그냥 막 먹이고 어디서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먹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안 되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먹이는 게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무슨 수로 하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모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 몸에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넘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부족한 자리를 자꾸 중금속이 채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환경독소나 미세먼지에 다 노출돼 있고 가공식품도 많이 먹기 때문에 중금속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는데 몸에 미네랄이 충분히 잘 있으면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중금속이 막 꿰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몸에 지금 어떤 중금속들이 좀 많이 있는지 그거랑 관련돼서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채워주셔야 되는데 유행하고 있는 영양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원재료를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른 영양제도 문제인데 아이 영양제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달지 않으면 먹지를 않으니 영양제를 굉장히 달게 만들어요. 네, 맛있게 만들어야죠. 네, 새콤달콤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재료 함량을 보면 당도 종류별로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 추출액, 농축액 이런 게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일 농축액이라 그랬으니까 왠지 건강할 것 같지만 그냥 과당 덩어리예요. 심지어 인공감미료도 넣어요. 수크랄로스 같은 거. 아스파탐은 이제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나서 이제 아웃됐는데 그거 아웃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세설팜 칼륨이나 수크랄로스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거든요. 네, 영양제는 심심치 않게 아이 영양제인데도 수크랄로스 확인할 수 있고 저당이 트렌드다 보니까 설탕은 뺐는데 그 자리에다가 감미료를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인공 감미료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떤 감미료들은 혈당 자극도 안 하고 인슐린 자극도 안 하지만 어떤 감미료들은 좋은 줄 알았는데 혈당 자극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이 말티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애들이에요. 설탕만큼 올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극을 하거든요.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 뭐 건강을 보조해주는 어떤 식품을 구매하실 땐 어쨌든 다 가공식품이다. 네. 그러니 반드시 돌려서 원재료를 보셔라. 상세 페이지는 누가 화려하지 않게 만들겠어요. 잘 팔려야 되니까 당연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안 좋은 거 뺐을 것 같고 좋은 것만 다 넣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천연 감미료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검증된 거는 나한과랑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정도인 것 같아요. 알룰로스는요? 알룰로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혈당 자극 없고 인슐린 자극 없어서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알려는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두고 봐도 좋을 알룰로스는? 것 같아요. 등장한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맞아요. 네. 그러면 나한과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알룰로스. 네, 그 정도? 그래서 영양제 관련해서는 그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만 하시라고 저희 애기한테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네. 뻔한 거 말고 의외의 것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노시톨을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이노시톨 플러스 크롬. 크롬과 이노시톨의 조합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데 엄청 도움이 돼요. 물론 저희 애기는 당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개선시켜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노시톨이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장 건강 개선에도 되게 큰 도움을 줘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노시톨과 크롬이 조합된 영양제를 먹이고 있고 이노시톨의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 이노시톨과 함께 먹이는 게 비타민 C예요. 우리가 어쨌든 뇌 기능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 경우에는 항산화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안 되고 몸에 산화 손상이 많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비타민 C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타민 C 분말로 된 거를 물에 타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노시톨 영양제 거기에 나한과가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달달하거든요. 거기에 비타민C를 같이 타서 주면 새콤달콤해서 잘 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산화 신경 써서 주고 있고 또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비타민 D. 무거운 엉덩이를 만들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골격 그러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칼슘만 먹었다는 칼슘 패러독스가 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을 잘했으면 좋겠고 뼈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영양제를 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비타민 D 먹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인들도 그렇고 현대인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단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결핍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원래 살았던 것처럼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하루 중에 해를 거의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골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햇빛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챙겨 먹으면 저 부족이에요. 그 정도로 야외 활동이 현대인들에 비해서 많으셔도 부족이 뜨는데 네. 하물며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진짜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죠. 아이들을 밖에 좀 제발 많이 내보내셔라.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돼서 피부가 상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 정도 상할 만큼 밖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외 활동 늘려주시는 것도 필수 중에 필수고 뇌기능 얘기를 했으니까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야외 활동을 하는 게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BDNF 생산에도 엄청 도움이 돼요. 이 BDNF는 뇌의 어떤 골조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BDNF가 잘 충분히 만들어져야 뇌 기능이 잘 돼요. 똑똑한 아이로 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BDNF를 가장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야외에서 안구 운동하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BDNF 생산이 빵빵하게 이루어져서 아이가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만 주지 마시고 그거와 동량의 야외 활동을 넣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질 얘기예요. DHA 먹여야죠. 그쵸. 제가 이제 계속 뇌기능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오메가3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메가3는 뇌기능 발달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먹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질이에요. 답답해. 왜 아이 대상으로 만들어진 인지질 이렇게 먹일 만한 게 없을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진짜? 성분은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이 인지질이 자폐나 ADHD나 이런 어린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냅스 뉴런의 그 인지질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라서 아마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뇌에 건강하지 않는 걸 먹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ADHD 자폐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학교 강의를 하거든요. 네. 이제 약물 안정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제 슬라이드가 공부 잘하는 약 관련된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약이 ADHD 치료제이기도 하면서 약간 기면증, 뇌를 자극을 해서 주는 약이다 보니까
중독되면 안 되고 현혹되지 말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요즘에 아이들이요. 저 그 약 먹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슬라이드에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까지 생길 네. 정도로 많이 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인지질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세포의 집합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뇌 기능이 잘 발달해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크길 원하면 세포 건강을 챙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은 인지질이 주요 구성 성분이니 인지질을 잘 챙겨주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지질을 챙겨 먹고 있어요. 적당한 아이한테 먹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인지질 영양제 관련해서는 아직 좀 많이 알려진 바가 좀 없다 보니 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인지질 영양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엄마들한테 누구보다 발빠르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데 인지질에 대한 중요성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여요?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음식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제도 챙겨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진짜. 자꾸 진짜 누명을 쓴 애가 콜레스테롤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것도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포화지방을 먹으면 뭐 이런 안 좋은 콜레스테롤 뭐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탄수화물이 나쁜 건데. 아 정말 언제적 지식이야. 너무 답답해요. 네. 막 계속 앞장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또 인지질 말고 주는 거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먹이고 원래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유일 때는 그냥 종합 비타민 그리고 저희 애기는 5개월 때부터 모발 검사를 했어요. 꾸준히 받아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사 받아서 나온 대로 종합영양제, 칼맥디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챙겨줬는데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에서 모든 게 다 균형으로 나왔어요. 중금속도 양호하고 대사속도도 균형대사고 그다음에 미네랄 비율도 전부 다 양으로 떴어요. 와. 만약에 하나를 더 챙겨줘야 된다고 하면 이눌린? 이눌린은 사실 건기식은 아니죠.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눌린은 사슬이 밑으로 길어요. 20개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잘 안 끊어지거든요. 장으로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결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결장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것들이 결장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길이가 길지 않아서. 식이섬유는 그러면 채소 많이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장이 아직 미숙해서 특히 생채소 이런 거는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섬유질이 너무 살아있는 그런 채소를 먹었을 때 위벽이 조금 긁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이의 장 건강 개선해 주시고 싶으시면 이눌린 저는 굳이 프로바이오틱스까지는 그 나이에는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아이가 음식을 잘 먹고 거기에 이제 이눌린 정도 추가해 주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키슬님은 드시는 거 영양제? 저는 되게 많은 영양제를 먹고 그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가 좋다고 하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기능의학병원에서 검사를 싹 받았어요. 네. 저도 처방을 받았어요.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걸 먹지는 않아요. 네. 저는 모발 검사에서 망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망간이 뭐 좀 함유되어 있는 음식 먹어라 요 처방 하나 받았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처방이 적게 나오는 몸이 진짜 좋은 몸이고 저는 처방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0대 내내 술, 담배.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담배도 거의 골초 수준으로 피웠었고 거기에 거식증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구 중인 몸이에요. 식단을 거의 9년째고 10년 거의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복구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 전 영양제가 진짜 영양제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많아요. 항산화랑 관련된 거 뭐 C도 먹고 코큐텐도 먹고 글루타치온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거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살리는 것도 먹고 뭐 별의별 걸 다 먹어요. 네, 다음 시간이 전 기대되는데요. 어쩌다 거식증이 걸리셨고 흡연과 술을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마지막 편은 중독 관련돼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